자, 이제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요. 자, 이제 주머니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개를 꺼내면은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으로 갈까요? 2, 3이 있고요. 3, 1, 그 다음에 2, 1, 3, 2, 그 다음에 1, 4,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순열이라는 거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요. 나열한다는 것은 1, 2 이렇게 나열하는 것과 2, 1 나열하는 거는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합이라는 거는 뽑는 겁니다. 뽑아서 나열하는 게 우리가 순열이고요.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기 때문에 1, 2를 뽑는 거랑 2, 2를 뽑는 거는 두 개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2, 3을 뽑는 거랑 3, 2를 뽑는 것도 같은 거고요. 3, 1과 1, 3 이렇게 뽑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우리가 순열에서는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지만 조합에서는 3가지의 경우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조합은 우리가 C라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ACR을 쓰는데 이 N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R이라는 거는 선택하는 것의 이렇게 되는데요. 순열과 조합의 연산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이라는 거는 순열을 우리가 이 R 팩토리얼로 나누어지는 게 우리가 조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OP3은 어떻게 암기했었죠? OP3이라는 거는요. 5에서 순차적으로 3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ACR이라는 거는 OC3을 할까요? OC3이라는 거는 내가 순열에서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60이 됐지만 6이죠? 6으로 나눠주면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 연산하는 단계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단계식은 또 뭐가 있냐면은 NCR이라는 거는 우리가 N-R 여기에 오는 건 뭐다? 얘랑 얘 차이가 옵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10, 18을 우리가 연산하려고 그러면은 좀 귀찮죠? 그쵸? 우리가 10부터 8개를 써주고 그걸 다시 8 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공식을 쓰면은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래서 10, 18이라는 거는 10, 12랑 똑같고요. 얘 연산은 어떻게 한다? 순열은 10으로부터 연속적으로 2개를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다? 45 연산하면은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뽑기만 하는 거를 조합이라고 한다. 순열과 조합의 연산의 연관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을 풀어볼까요? NC4, NC6입니다. 얘랑 똑같은데 얘랑 다르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NCR이라는 거는 NC, N-R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NC6이라는 거는 우리가 N, N-6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N과 N이 같고
4가 n-6이랑 같아지면 되기 때문에 n은 얼마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연산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공식을 쓸 겁니다. n 플러스 2 cn이라는 거는 얘랑 얘의 차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순열을 내가 2 팩토리얼은 2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15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내가 2로 곱해주면은 30이죠. 30은 연속한 두 수로 쓰면은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n 플러스 2가 6이 되면 되기 때문에 n은 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자, 항상 여기에 오는 숫자는 여기에 오는 숫자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n은 3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부터 연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2 팩토리얼이니까 2 n이고 n-1 플러스 2 팩토리얼이니까 2고요. 2고요. 해주면 되겠죠? 없어지고 없어지겠네요? 자, 전개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n제곱 없어지고 없어지겠네요. 이제 n제곱이 남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7n 이렇게 되지 않을까? 2랑 2랑 없어지겠고요. 0입니다. n은 0과 또는 7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n은 3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n은 7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을 보시면은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입니다. 9명을 뽑기만 하래요. 조합이죠.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순열이고요. 뽑기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합이라고 했었죠. 그럼 첫 번째 9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총 몇 명이 있죠? 12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9명이죠.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얘는 연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2c우니까 3으로 연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순열에다가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를 해볼까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럼 총 남학생 7명 중에서 2명 뽑겠죠? 여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겠죠? 근데 남학생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학생을 뽑는 경우니까 서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한다라는 건 어떻게 되죠?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우리가 뽑고 얘네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별이 같은 4명을 뽑으래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남학생 4명을 뽑는 경우랑 여학생 4명을 뽑는 경우가 있겠네요. 근데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은요, 얘네들 동시에 또는 우리가 같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남학생은 총 7명 중에서 4명을 뽑고요. 여학생은 총 5명 중에서 4명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은 축구선수 9명, 배구선수 6명인데 우리는 5명을 뽑겠습니다. 근데 특정한 선수 2명은 무조건 뽑아야 된대요. 그럼 그 특정한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미리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정한 선수 2명을 미리 뽑아주고요.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2명을 미리 뽑았기 때문에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축구선수 9명, 배구선수 6명, 그 다음에 총 15명인데 그
그 중에서 2명은 우리가 미리 뽑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13명이죠.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2명은 미리 뽑았으니까 우리는 몇 명만 뽑으면 된다? 3명만 뽑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축구선수, 그 다음에 배구선수 적어도 1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이제 축구선수가 있고 배구선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5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어떻게 되죠? 5, 0, 4, 1. 총 이렇게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1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모두 다 축구선수 5명의 경우, 배구선수 5명의 경우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로 가야 되고요. 전체라는 거는 15명이고요. 그 중에서 5명을 뽑고요. 그다음 축구선수가 몇 명이죠? 9명 중에서 5명을 뽑고요. 배구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3-3번을 보면은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빨간색을 포함하여 색깔이 서로 다른 N자루 볼펜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자루를 뽑는데요. 근데 반드시 빨간색은 어떻게 한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간색은 미리 뽑아야 되겠죠. 미리 뽑으면은 총 N개 중에서 N-1개가 남겠고요. 4자루를 뽑아야 되는데 빨간색 하나는 미리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만? 3개만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35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N-1, N-2, N-3을 우리가 3팩토리얼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5, 8, 7 이렇게 되겠죠. N-1, N-2, N-3 연속한 세수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연속한 세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큰 N-1이 제일 큰 7이 되면 되기 때문에 N은 얼마가 된다? 8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을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라고 했고요. 뽑아서 나열하는 것은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남자 2명을 뽑고요. 여자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그 4명을 나열하라고 합니다. 남학생이 총 5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총 3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학생 2명을 뽑아봅시다. 52가 되겠고요. 여학생 3명을 뽑으면은 32가 되겠죠. 그럼 총 4명을 뽑았죠? 그 4명을 배열하는 게 뭐죠?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열이네. 5P2, 그 다음에 3P2 이것도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이 2사람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또 얘도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이 2명만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총 4사람을 뽑았죠.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되죠? 얘네들끼리요. 1, 2, 1, 2 이렇게 나눠지면 이 4명끼리 자리를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2사람만 자리를 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과 얘가 의미하는 것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 총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학생 2명은 이웃을 해야 된대요. 그럼 총 남학생 5명 중에서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우리가 여학생 2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한다라고 했죠. 나머지 남학생 4명.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배열되는 게 5팩토리얼이고요. 얘네들은 묶었지만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4-2번을 보시면은 1, 2, 3, 4, 5 5개의 문자가 있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2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얘는 미리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3, 4, 5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뽑으면 되겠죠? 2개를 뽑으면 되겠죠. 왜? 2는 미리 뽑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이 있고 나머지 2개를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32가 되겠네요. 3, 4, 5 3개 중에서 우리는 2개를 뽑는 거니까. 근데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배열이 들어가겠죠. 3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4-3번을 보시면은 이제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해선이랑 미름이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뽑은 4명을 서로 나열하는데 또 이 두 친구는 이웃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미리 뽑아버리면 되겠죠. 8명 중에서 6명이 남고요. 4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친구는 미리 뽑았으니까 2명만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선이랑 미름이랑 뭐 이렇게 총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팩토리얼이고요.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게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이제 뭐 성분과 조금 뭐 비슷하긴 하는데요. 조금 이제 틀린 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최소한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나 선분을 만들 때는 점이 2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이 없는 게 직선이고요. 선분은 점과 점을 연결한 게 선분이죠. 그래서 점이 2개 필요하다라는 거는 똑같지만 조금 직선은 끝이 없다라는 거, 선분은 끝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얘가 1번 점, 2번 점이라고 하면은 1번 점에서 2번 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과 2번 점에서 1번 점을 연결한 직선은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이라는 거는 조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개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2개의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NCE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의 공간에 점이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점에서 2개의 점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6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점이 일렬로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직선을 연결하면은, 원래는 점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2개를 뽑아서 3개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이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우리는 몇 개뿐이 못 만든다? 1개뿐이 못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다라는 거는 점 3개가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고요.
총 점이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죠. 근데 얘는요, 이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3개 중에서 2개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빼버리면은 이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0개입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죠? 1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1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점이 7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2개를 골라야지만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봤더니 요렇게가 일직선상에 있죠. 32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플러스 1 한번 해줘야 되겠죠. 봤더니 얘네들도 어떻게 되죠?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32를 한번 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1개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쓰면은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 이렇게 32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빼지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도 1개씩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삼각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총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러면은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뭐가 될까요? 53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직선과 똑같겠죠? 그쵸? 우리 이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직선상에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개는 만들 수 있었지만 삼각형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총 점이 8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8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삼각형은 83이지만 이렇게 4개가 일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3만큼 빼주면 되겠고요. 아까 직선은 플러스 1을 해줬지만 삼각형은 플러스 1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을 보시면은 총 8개의 점이 있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조사를 하래요. 직선이요. 그럼 직선은 어떻게 되죠? 총 8개의 점이 있고 우리는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82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4개의 점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개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이 3개가 필요하죠. 83이고요. 43만큼 빼줘야지만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삼각형을 1개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사각형, 평행사변형, 다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겠는데, 일단은 가로의 직선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직선이 2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가 3개고요. 직선이 이렇게 2개인
우리가 이 직선이 있는데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몇 개일까요? 자, 요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한 개가 있겠고, 두 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총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편하냐면은 가로 보시죠. 우리가 이 사각형은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선택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큰 사각형은요,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에 있는 세 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세로에 있는 두 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면은 3 곱하기 1이 돼서 몇 개? 3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해보고요. 하나, 둘, 셋, 4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사각형의 개수는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의 직선을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를 골라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크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자, 얘네들이 다 크기가 가로 1, 세로 1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하고요.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의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사각형의 개수는 뭐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60개입니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좀 편하냐면은 이 크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크기가 1x 1짜리는 하나, 둘, 셋, 넷, 가로에 4개가 있고 세로에 하나, 둘, 3개가 있죠.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x 2짜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3개, 가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 하나, 2개가 있겠죠. 이런 식이 되겠네요. 3x 3짜리는 하나, 2개, 크게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면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십시오.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몇 개의 사각형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거는 점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은 위에가 2개 필요하고요. 또 아래가 2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 2개를 고르고요. 이 2개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총 점 4개 중에서 2개를 임의로 선택을 해주고요. 5개 중에서 2개를 임의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60개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